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평생 자식을 버린 여자라는 말로 불리며 모두에게 욕을 먹었던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는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으며 끝내 진실을 혼자만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식 버린 여자. 이름 대신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그의 엄마래. 애 낳아놓고 도망간 여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도 그 여자 뒤에서는 항상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말을 자기 몫처럼 받아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벌이라는 듯이, 마치 자기가 감당해야 할 죗값이라는 듯이. 한 번은 동네 아줌마가 길에서 그 여자를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평생 그 상처 안고 살 텐데. 그 여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입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지나갔습니다. 에이, 말도 안 통하네. 하지만 그 여자의 주먹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아들은 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평생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버린 사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미워해야 할 사람. 유치원 때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올 때 혼자 교실에 남겨진 아이, 학교 행사 때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에 아무 이름도 쓰지 못했던 아이,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이랬대 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던 아이.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6살 되던 해 그 여자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자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거의 새벽까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는 아이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는 듯 손가락으로 아이의 눈썹을 따라 그었습니다. 코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정말 미안해.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깼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이는 엄마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 반찬과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도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잘게 썰어져 있었고 국도 미역국이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그릇에는
랩이 씌워져 있었고 그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라.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마지막 문장은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이 울면서 썼던 것처럼 아이는 그 메모를 보고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계란 반찬을 먹으며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현관문 앞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 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미랑 가자. 엄마는요?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뒤돌아보며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어디 갔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외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못 온다. 왜요? 그냥 그래야 하는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인데요? 외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외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불, 익숙하지 않은 냄새.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엄마가 애를 버리고 갔다더라. 젊은 나이에 애 키우기 싫었겠지. 요즘 여자들 다 그렇지 뭐. 불쌍한 건 애지. 평생 그 상처 안고 살 텐데. 그 말들은 아이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놀이터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아이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너 엄마 없어. 너 버림받았잖아. 너네 엄마 도망갔어. 너 혼자야. 어느 날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려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나를 그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와 자기만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크레파스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말했습니다. 제 엄마 없어요. 도망갔대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구겨버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따라 나왔지만 아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외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물을 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왜 안 와?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간 거야?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래? 외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한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된다. 언제요?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아들은 외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다른 아이들 엄마들은 젊고 예뻤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아들은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왜 자기만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지, 왜 자기만 엄마가 없는지. 1학년 때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교실 뒤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자리 뒤에는 외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옆자리 아이 엄마가 외할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손자 키우시나 봐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그 대화를 들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손을 잡고 집에 갔습니다. 아들은 외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집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뿌리치고 앞서 걸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버이날 카드는 누구한테 줄 거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들은 싫었습니다. 동정받는 게 싫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로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집에 오면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외할머니는 자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아들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편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말보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덜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 안 됐다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엄마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기억에서.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부모님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 그래. 그럼 할머니랑은? 할머니는 잘 모르세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겠구나. 아들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동정도 싫었고 안타까움도 싫었습니다. 자기는 불쌍한 아이가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식 날 외할머니가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외할머니와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왠지 사진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이 모습을 군대에 갔을 때 다른 동기들은 면회 오는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번 주에 온대. 우리 부모님이 먹을 거 엄청 싸우셨어. 우리 엄마가 매주 편지 보내.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외할머니는
2번 면회를 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김밥, 샌드위치, 과일. 아들은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아먹었을 뿐입니다. 외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대하고 취직했을 때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아들은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부모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결혼했을 때 신부 측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요?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계십니다.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친척분들은? 없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어렵게 사셨겠어요.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나중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기 싫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없다고 생각해줘. 정말 없는 사람이니까. 신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동안 그 여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졸업식에도 입대식에도 결혼식에도 한 번도. 아들은 그게 더 미웠습니다. 차라리 한 번쯤은 와서 변명이라도 했으면 욕이라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사과라도 한 번 들었으면 마음이라도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여자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외할머니는 아들이 35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임종 직전 외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미워하지 마라. 왜요? 할머니까지 엄마 편 드세요? 편이 아니라 그 애도 힘들었다. 뭐가요? 애 버리고 도망가는 게 힘들어요?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반드시. 할머니, 대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올까? 할머니 장례식이면 올 거라고, 딸의 마지막이면 나타날 거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일장 내내 한 번도. 아들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날 버린 거구나. 할머니마저 버린 거구나. 그 후 아들은 그 여자를 완전히 잊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돌잔치를 할 때도,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도 그 여자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보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자기를 아빠라고 부를 때, 아이가 자기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아이가 아빠 어디 가지 마라고 말할 때, 유치원 입학식 때, 아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아이가 아빠 나 안 놔줄 거지? 하고 물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랬을까? 엄마한테 저렇게 매달렸을까? 엄마도 내 손을 잡고 있었을까?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39이 되던 해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혹시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33년 만에 듣는 이름, 아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병원입니다. 환자분이 오늘 새벽 4시 32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귀에 대고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보호자님? 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야 하나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연고자가 아드님밖에 없어서요. 환자분이 입원 당시 보호자로 아드님 성함만 남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마지못해 의무처럼 마음이 무거웠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장례식장 입구에서 병원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이십니까? 네, 이쪽입니다. 빈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꽃도 많지 않았고 빈소는 썰렁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여자는 아들이 기억하던 얼굴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가는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뺨은 함몰되어 있었고 입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영정 사진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였나? 낯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6살 때 본 얼굴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벌 받아서 그런 거겠지. 자식 버린 죄값.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아들은 빈소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조문객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 2명,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이름 모를 중년 여자 1명. 그 여자는 영정 앞에 절을 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인과 어떤 사이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됐어요. 입원 환자였거든요. 아,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항상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잘 크고 있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찾아뵙지 않으신 거예요?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왔겠죠. 3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그만큼이었던 거겠죠.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3년이요? 그럼 혹시 뭐요?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그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마치고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장례 지도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인 유품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유품은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낡은 가방, 천이 해지고 손잡이가 닳아 있었습니다. 지퍼도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돈과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아들이었습니다. 6살 때 찍은 사진,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아들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1991년 5월 3일. 글씨가 여기저기 번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도로 넣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조심스럽게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떨렸던 것처럼 아들은 봉투를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있겠냐고, 어차피 변명일 거라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 수술 동의서, 입원 기록지, 항암 치료 기록,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20해 전, 정확히는 23년 전,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두고 떠난 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아들은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진단서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악성 종양, 췌장암 3기, 전이 소견 있음. 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즉시 수술 필요, 수술 후 생존율 30% 미만, 항암 치료 필수, 장기 입원 필요, 최소 2년 이상 치료 예상, 예후 불량.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수술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서명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동안 손이 떨렸던 것처럼 입원 기록지에는 병원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 모두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 요청으로 보호자 연락 일체 금지, 면회 불가, 연락처 공개 금지. 아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첫 장은 아들이 어렸을 때 쓴 것, 두 번째 장은 최근에 쓴 것. 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곁에 있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살 수 있는 확률이 30%라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어쩌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적어도 2년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나는 밤새 고민했다. 너를 두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너는 이제 겨우 6살인데 만약 내가 살아있으면 너는 평생 병든 엄마를 둔 아이가 된다. 학교 갈 나이에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봐야 하고 친구들이 놀 때 병실에서 엄마를 지켜봐야 하고 어쩌면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내가 죽으면 너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6살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지금 떠나면 너는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미워할 거라고. 그래도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다. 미운 엄마로 기억되는 게 죽어가는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 나았다. 너를 불쌍한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너의 어린 시절을 병원 냄새로 채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날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살아남으면 그때 가서 말하려고 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이제 와서 나타나면 너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다.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남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계속 참았다. 보고 싶어도 참았다. 전화하고 싶어도 참았다. 찾아가고 싶어도 참았다. 매일 너를 생각했다.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엄마 없어서 외롭진 않을까?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혹시 내가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가 아들은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신음처럼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날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 외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그 여자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 외할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의 의미. 너희 엄마 미워하지 마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여자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를 지웠던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이 자기 때문에 평생 병원 냄새를 맡으며 자라지 않도록. 아들이 자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엄마 간병을 하지 않도록. 아들이 자기를 보내는 그 슬픔을 겪지 않도록.
그 여자는 모든 걸 혼자 짊어졌습니다. 병도, 고통도, 외로움도, 미움도, 오해도, 그리고 33년을 혼자서.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움켜쥔 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차라리 말하지. 차라리 한 번만 와달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미워한 채로라도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3년을 미워했습니다. 33년을 원망했습니다. 33년을 그 여자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33년 동안 그 여자가 혼자서 모든 걸 견뎌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세상이 자기를 욕하는 것도, 모든 비난도, 그 모든 걸 혼자 받아내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보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자기를 이렇게 안았을까? 엄마도 자기를 이렇게 바라봤을까? 엄마도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엄마도 자기를 떠나는 그 마지막 밤 이렇게 안고 울었을까? 아들은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왜 혼자? 왜 말을 안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엄마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사진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몰라서, 정말 몰라서.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니, 다행이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분이 누구예요? 아들은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야. 아빠, 엄마. 할머니가 있었어요? 응, 있었어.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아들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어.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가 이런 말 했어요.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33년을 미워한 만큼 이제는 33년을 그리워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어느 날 아들은 엄마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33년을 사셨어요. 췌장암 3기에서 33년을. 의학적으로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항암 치료를 수십 번 받으셨어요.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때마다 다시 치료받으시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보호자 연락은 거부하셨어요. 아들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매번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드님 걱정만 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말씀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자식을 버린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버린 건 자기가 살 수 있는 시간과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말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어떤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는 평생을 걸고 감당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떠남은 버림이 아니라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몰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